근데 지금 쓴 게 무슨 뜻이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سلام به همراهان عزیز کانال. امیدوارم حالتون خوب باشه. 한국은 옛날에 이게 붓으로 글을 썼잖아.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글씨? 사극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맞아. 신중하게 나 그 어릴 때 붓글씨를 해가 배웠었어. 진 다음에 그래? 그 한자랑 붓글씨를 배우면 애가 차분해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다른 거 아니야? 동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아시아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애를 차분하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요즘은 안 그러겠지. 조카 봐봐. 차분하게? 조카 봐봐. 난리 나잖아.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것도 있잖아. No Kids Cafe. 그게 너무 신기했지. 키즈 카페가 있는 게? 키즈 카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그리고 지하철이나 그런 공공 장소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잖아.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에 지하철에 있는데 어떤 이제 내가 본 것 중에 만약에 애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이란도 붓글씨처럼 옛날에는 뭘로 썼습니까?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통 비어 있는 그런 갈대인데 두꺼운 갈대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깔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잉크에 묻혀서 쓰는 거였죠. 원래 페르시아 문자는 그 쐐기 문자였잖아. 색이? 쐐기 문자. 이렇게 색이 뭔가 뭔지 모르는데. 뾰족하게 이렇게 된다고. 뭔가 글자라기보다는 장난을 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죠? 꼬부랑거리는데 그냥 지렁이가 기억하는데 점을 찍어놓은 것 같잖아. 그림 같은 거지. 똑같이 읽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여기는 이게 S고 이게 L이고 이게 A 이거는 M. 그래서 살람이 되는 거지. 이란어랑 아랍어가 어떻게 다르죠? 이란어랑 아랍어는 우선 글씨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로피안 언어에 속해 있고 그리고 아랍어는 아프로-아시아틱 그룹에 속해 있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로-아시아틱이라는 이제 언어의 이제 그게 오리진이 나뉘는 그런 건데 그 언어 자체가 우선 다르고 쿠란을 배우려면 쿠란을 꼭 아랍어로 배워야 되잖아. 그지? 아랍어. 그래서 아랍어를 다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를 다 압니까?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다 압니까? 호시마즈. 호시마즈가 아니라 호시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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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응. 호시마즈. KH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두 종류로 들린단 말이야. 코시마제 아니면 호시마제. 호시마즈. merci. 그러니까 소주 마실 때 그러면 호시마제잖아. 호시마제. 호시마즈. 호시마제? 그 발음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호시마제, 헤일리,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마다 이 발음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빨리 그냥 대충 하고 한국 사람이 일하는 발음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할 수 있잖아. 두스트 이라니 살람.
خوبی؟ خوبم. امروز کجا رفتی؟ امروز رفتم کافه. چی خوردی؟ چی؟ چی خوردی؟ چی؟ چی خوردی؟ 카페. 말해야지. 이란에서 커피가 원자입니까? 가베입니다. 가베. 이란 사람들이 차보다 까베를 더 처음에 까베를 먹었다가 차 문화가 발달된 게 한 150년 전부터예요. 얼그레이 티를. 원래 가베를 먹었습니까? 네. 한국에서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막 이런 드라마 보면 가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가베가 가베야? 무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레와 난데스까? 하여튼 그래서 이거 다 편집해야겠다.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제 여자친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짜증나서 그래요. 이분이 자랑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걸 세계에다가 다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뭐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 주거든요. 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세라자드가 이란에서 그 세종학당을 가려고 했대요. 왜 그런 얘기 했어? 응. 오빠한테?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뭐하러 오냐고 합격을 안 시켜줬답니다. 진짜 여러분 낙하산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커플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 외국인을 어떻게 만나냐고. 외국인을 왜 만나고 싶어? 그 교제 아니면 뭐 사귀고 싶은 거지 외국인이랑. 연인?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대부분 다 무서워하거든? 외국인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국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아니 다가오는 한국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의도로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게 좋아. 그런 국제적인 뭐 아니면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그러고 싶으면 내가 예를 들면 언어도 이제 배우고 언어를 그만큼 배우고 뭐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그런 뭐 아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이벤트에 끼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근데 외국인들이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한 번쯤 두 번쯤 느껴지는 것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유로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뭐 나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좀 있었어. 그럼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 그냥 뭐 좋은 의도야. 다 의도도 좋고 그냥 원래 그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 엑조틱 하자고 하잖아. 이국적인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익숙한 거에 사람이 끌리기도 하는데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예 다른 거에도 끌리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 그럼 너도 그리고 뭐 국제학 학생회도 했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외국인에게 호감이 가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말을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외국분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우선 인간적으로 다가가야지 그게 이성적인 호감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나라는 사람이 좀 국제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오빠가 아까 말한 엑소틱한 게 끌리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거를 나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게 생각해. 내가 어떤 이상형이 있으면 그런 이상형이 조금 되려고 나부터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만약에 활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운동도 좀 해보고 그런 운동을 하는 모임에도 껴보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운동 모임에 끼는 이유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류의 성격을 갖추고 싶어서 끼우고 자연스럽게 만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모임에 간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나는 외국인 친구가 있고 싶어.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양하겠지. 한 사람은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나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게 그치.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가오면은 솔직히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외국인 나는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여자라면 이게 친구가 얘기해준 건데 자기 남자친구가 하루에 그런 어떤 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자기 남자친구가? 나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자기가 이제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이게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뭐 어디 갈 때도 제일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뭐 선물 사줄 때도 제일 좋은 걸로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여자가 그렇지 않아서 좋다고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은 좋나? 좋아하나? 약간 이상하잖아.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따지는 게 우선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생각하고 나랑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누가 나서서 나는 솔직히 한국 여자들이 안 좋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어떻다.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떻다. 근데 그거는 나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 모든 게 경향이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뭐 통이 크다.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되게 예의가 바르다.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슬프다. 특징이 일을 열심히 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는 나한테는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잖아. 그럼 나한테 특별하다는 건 나한테는 딴 사람과 다르다는 게 깔려 있는 건데 그거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서 좋다. 그거 자체가 조금 국제 연애를 하거나 국제 커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자 쪽이나 남자 쪽이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외국인이 그러면 솔직히 한국은 맞벌이를 안 하면 힘들잖아. 둘이 다 일을 해야 되잖아. 뭐 혼자만 일을 하고 뭐 엄청나게 뭐 능력이 있어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뭐 혼자서 500을 벌어도 쉽지 않으니까 그 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맞벌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장 큰 걱정이 그거더라고.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가 중요한 것 같은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인 것 같아. 나는
당연히 능력도 돼 있고 이거는 진짜로 내가 주변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사례들만 봐도 그 당연히 능력이나 이런 걸로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회사에서 잘 자기 능력도 발휘하고 프로덕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버텨야 돼.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취직을 하는 게 문제잖아. 우선 취직을 하는 게. 취직을 하는 게 똑같이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경쟁을 하면서 취직을 해야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이러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이 일에 들어갈 염두가 나는 것처럼 나도 이러이러한 능력이 갖춰 있어야지.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더 자랑할 만한 게 뭐 언어를 잘한다? 뭐 나는 더 국제적인 분위기를 이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대부분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이렇게 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더 많을 수도 있어. 요즘에는 이렇게 연애를 해서 만나는 게 많이 는 거지 원래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그랬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채팅 그런 걸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만나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서로 좋아져서 현지 가서 만나고 아니면 한국에 와서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연인이 되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뭐 그러다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 한쪽이 그 나라로 가거나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한국에 왔을 때를 가정해 보면 한국어를 거의 못할 거 아니야. 한다고 해도 뭐 한국어 뭐 1급, 2급 뭐 아니면 4급 정도 실력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뭐 엄청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막 이렇게 뭐 식당 막 이런 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직장을 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근데 그래도 어떻게 주변의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이런 거는 하면 좋겠다.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을 하면 나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신에 몇 가지를 얻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에 살기로 결정하고 한국 뭐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면 이렇게 이제 희생하게 된 것들도 있고 얻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는 만약에 내가 얻는 게 내가 잃고 있는 것보다 더 적다 아니면은 가치적으로 나한테 가치가 덜하다 이러면은 장기 그거를 했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상대 쪽에서도 그거를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몇 년 한국에 살다가 뭐 몇 년 그 상대방의 나라에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그때까지 삶의 기반을 다 힘든 포기해야 거지. 되는 맞아. 그래서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뭐 딴 나라로 이민 가면 똑같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세탁소 많이 하고 미국에서 맞아.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러지 뭐 대기업에 막 다녀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건 흔치 않죠.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는 것도 사실이고 있긴 하지만 뭐 미국에 엄청 좋은 직장이 생겨서 이민을 간다 이런 거는 많지 않지 솔직히. 대부분 이민의 성질인 것 같아. 이민의 성질이고 나도 마찬가지지. 그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자국민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마냥 예를 들면 한국에 외국인이 일을 하러 많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내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나라 사람이고 왜 내가 취직도 안 되는데 외국인은 와서 취직을 하고 그럼 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BTS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오징어 게임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계가 우리 문화는 좋아해 주는데 우리는 너네 문화를 받지 않을 거야. 이거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문화를 만약에 수출하는 국가가 됐고, 그렇잖아. 한국 문화를 예전에는 끼케봐야 동아시아 뭐 이쪽만 한국 한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중동에서도 한국 한류를 엄청 좋아하고 뭐 서양에서도 이제는 좋아하고 막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됐으니까 아예 K 드라마라는 장르가 생겼으니까 K-팝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뭔가 잘 정착하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맞는데 뭐 13년, 15년 전쯤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많이 달라졌다고. 10년 정도 넘게 산 하니까. 애들 친구들. 근데 어떻게 많이 10년을 넘게 다르고. 산 사람들이 친구야? 친구죠. 앞으로 오지 말라더라 나보고. 이렇게 앞으로 오면 부담스럽대. 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더 나오자 너보다 나오면 왜? 부담스럽대. 누가 부담스러워? 보는 사람들이. 왜? 내가 너무 얼굴이 커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또 소도라고. 그래서 소도요? 무슨 뜻? 설마 소 작다? 두터 말 때. 그래서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 건지 외국 사람에게는 좀 참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칭찬이 얼굴이 작다는 게 제가 개념이 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얘가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세레자드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그건 보시면 진짜 맞아요. 이거 제가 핸드폰 자랑 좀 해도 될까요? 갤럭시 울트라를 샀는데 보세요. 핸드폰으로 아니지 CD로 그래. CD로. CD가 요즘에 CD를 누가 씁니까, 진짜? 아니 진짜 CD를 누가 써? 진짜 뭐 CD 같은 진짜 어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근데 저희가 오늘 뭐 그냥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전부가 뭔가 대본도 없고 스크립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 그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편하게 맞죠. 보시게끔 그냥 저희랑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드시게끔 이렇게 하려고 이 오빠가 처음으로 방향을 원래는 해주셨었는데 술자리 토크였어. 술자리 토크.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나 오늘 집에 나갔다가 외국 분이 낮에 편의점 밖에 소주 먹고 있었어. 혼술 났어. 힙하다 힙해 플렉스다. 역시 진짜 찐 한국인이네. 명예 한국인이다. 소주 종이컵에 좀 그 인생의 삶의 애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 원래 이런 잡담하는 방송이고요. 뭐 거창한 뭔가 정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알려드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소소한 저희 잡담에 약간 마이크를 끼얹었다. 좀 있으면 한 달 뒤면 춘분이에요, 여러분. 춘분은 이제 페르시아의 새해입니다. 충분히 한 달 뒤에 충분 지났을걸? 3월 21일. 그게 충분히? 아 그래? 네, 춘분이고요. 봄의 시작입니다. 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워야 되고 이제 3월인데 이런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걸 아직까지도 안 치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크리스마스야? 세상에 좋은 것들은 그냥 다 가질 수 있죠. 그게 어느 나라의 것이든 상관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부다페스트 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바이. 가다 봬. 부다페스트